네, 5월 29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조금 아쉽죠. 이 박스권 횡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68,000달러 지지도 사실 어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일단 이 위에서 올라서 줘야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65,000달러에서 69,000달러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 염려하거나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움은 참 느껴진다. 이 정도로 지금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인 건 20일 지수 이동 평균, 50일 단순 이동 평균, 이 두 개 이동 평균 위에서 지금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68,000달러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괜찮은 전형적인 박스권 횡보 상황, 지루한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달째 이어지다 보니까 좀 깝깝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들이 또 잘 지나가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펌핑 시즌이 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이 구간, 이전 사이클의 고점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 대해서 다지기를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하루 전과 동일한 7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훅 빠진 게 좀 느껴지시죠? 지금 54% 아래로 빠져줬고, 마음 같아서는 하루빨리 40% 밑으로 빠졌으면 좋겠다. 일단 50% 밑으로 빨리 좀 빠져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알트들이 펑펑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마련이 되고, 이른바 알트 시즌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더 이렇게 저항을 맞으면서 좀 더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반대포페, 여전히 66,700달러에서 77,000달러 사이 구간, 이 중요 수준에서 지금 통합되고 있다. 67,000달러가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6,000달러에서 67,000달러 구간으로 돌아가서 잠재적인 테스트, 그리고 축적 시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박스권인 거예요. 그냥 65,000달러에서 69,000달러 사이에서 와리가리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마이클 반드푸페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까지 한 66,000에서 67,000달러 구간, 요 정도까지 리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지더라도 별로 걱정할 건 없어. 박스권에서 잘 횡보하고 있는 거고, 이러다 갈 거거든.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이건 일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반등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로컬 고점 형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구간 요 사이에서 계속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는 좀 크지만 사실 6만에서 7만은 조금 너무 했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1차 박스권, 2차 박스권 구분을 했을 때 2차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7만 달러 돌파하고 7만 달러에서 7만 3천 달러 구간, 그렇게 전고 돌파해주고, 그렇게 이제 새로운 고점을, 로컬 고점을 요 박스 언저리에서 마련해 두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올타임 하이 근처에서 지금 통합되고 있다. 모두가 5만 달러 이하를 기다릴 때 이미 페이크아웃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서 7만 3천 달러 전고점 만들고 약세를 보이면서 빠질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5만 달러 이하를 기대했었는데, 요때 5만 5천 달러 부근으로 한번 바닥 찍었고, 그래서 이게 페이크아웃이었다라는 거죠. 더 안 빠지고 페이크아웃을 하면서 바로 반등을 해줬고, 그렇게 지금 돌파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가격은 박스권을 회복했고 곧 대규모 돌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돌파 저항 라인까지 나아가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브레이크아웃 하게 될 거야. 늘 그랬어. 페이크아웃이 나오고 지지받고 돌파, 페이크아웃이 나오고 지지받고 돌파, 페이크아웃이 나오고 지지받고 돌파,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마찬가지야. 이제 그런데 저항 라인 구간을 따져봤을 때 거의 다 왔어. 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 곡스 대량 이체에도 불구하고 강세 기조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7만 달러를 돌파하면 빠르게 강세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인내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과 인내심 참 어려워요. 인간이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게 시간이고, 시간을 참고 기다린다라는 그 인내심,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미덕입니다. 그런데 그 미덕을 온전하게 장착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아주 많이 어렵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트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도 잘 가고 있군 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냥 박스권 흐름이다 지금,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11거래일 연속 지금 순유입이 확인이 됐고, 28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4,50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에 1억 달러 정도가 순유입됐고,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서는 역시 1억 달러 정도가 순유출됐습니다. 쫙쫙 빠질 거 빠지고 들어올 거 쫙쫙 들어오고, 다른 것들도 많이 조금 들어온 거 있어요. 피델리티 좀 들어왔고,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 제로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오늘 하루 제로를 보였다고 순이익이 없다라고 뭐 정리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된다라면 시간이 갈수록 쌓이게 됐을 때 전체 토탈 물량이 애매한 종목들이 몇 개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게 다 살아남지는 못할 거고, 뭔가 정리가 돼서 시장 전체의 판때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확실한 거는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상당히 단단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GBTC 같은 경우에도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순유입이 이어지는 상황도 포착이 되면서 의미 있는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거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드디어 그레이스케일 GBTC를 추월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겨있는 비트코인 개수 28만 8,670개, 그레이스케일 GBTC에 담겨있는 비트코인 개수 28만 7,450개.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이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 GBTC를 설명하는 문구에서 이 세계 최대 비트코인 ETF라는 수식어를 삭제했다. 우리가 이거 짚어봤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거를 대비한 거겠죠. 그래서 블랙록이 지금 세계 최대 비트코인 ETF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가 지금 차지하게 됐습니다. 불과 넉 달 만에 벌어진, 나름 블랙록 입장에서는 쾌거고, 앞으로 과연 이 기울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게 될지 아니면 급격하게 가게 될지, 이게 진짜 우리로서는 가장 궁금한 지점이고, 이게 여기서 급격하게 포물선을 그리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죠. 더 재밌는 거, 블랙록이 자사 펀드들을 통해서 이미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블랙록의 스트래티직 인컴 오퍼튜니티 포트폴리오 1분기 기준으로 8만 8천 주를 지금 가지고 있고 356만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블랙록의 전략 글로벌 펀드에서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담겨 있는데 48만 6천 달러 규모를 전략 글로벌 펀드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개 대표 펀드를 통해서 지금 자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블랙록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우리 돈으로 1경 원 넘는 돈을 굴리고 있잖아요. 고객들이 국부펀드, 뭐 연기금, 뭐 이런 거니까 엄청 큰 손들이 블랙록의 고객들이라는 점. 그런데 대표 펀드의 포트폴리오에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 자사 ETF를 할당시켰다라는 거, 규모도 꽤 되고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지금 1분기 기준 이번에 SEC에다가 보고한 게 알려지면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괜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 거다. 정말 스트래티직하게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시세가 어질어질하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금 블랙록이 이끌고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판때기를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특히나 이게 주인공이 지금 블랙록이라는 거, 그 옆에는 피델리티가 있다라는 거. 피델리티도 비트코인의 진짜 진심인 기업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 했고, 채굴 비트코인을 다 홀딩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401k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이 피델리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할 건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가 상당히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타이밍에 블랙록의 블록체인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개 정도로 대들보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ETF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지금 출시를 했고, 이더리움은 승인을 받은 상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 관련해서도 블랙록이 이미 꽤 깊게 발을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이 서클 USDC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USDC 주요 자산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4억 달러 투자 라운드를 주도했던 곳이 바로 블랙록이다. 사실 2번은 좀 덜 와닿을 수 있는데, 일단 1번이 어느 정도 임팩트인지 우리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것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건 3번 토큰화 이슈.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에 지금 블랙록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펀드 비드를 출시했죠. 이더리움으로서도 첫 번째 토큰화 펀드고, 블랙록이 자사의 첫 번째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 펀드를 출시했는데 그게 이더리움 기반이더라. 그런데 그 와중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더라. 비들 초기 기관 투자자 7곳 가운데 하나가 온도 파이낸스였다더라. 그래서 온도가 지금 좀 시세가 많이 반등을 했는데, 블랙록과 이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요것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시세 반등이 나왔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 증권 플랫폼 시큐리티즈에다가 최근에 4,700만 달러 투자 라운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토큰화 시켜서 NFT화 시켜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려는 기성 레거시 금융 자산 운용사들의 엄청난 노력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대표 주자가 블랙록이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시장이 앞으로 판때기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굉장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잠재적인 호재들 몇 가지를 짚어봤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로버트 미치닉 디지털 자산 책임자 블랙록에 대놓고 얘기했었잖아요. 몇 달 안에 국부펀드, 연기금 등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할 것이다. 누구 거? 블랙록 거. 우리는 최근 국부펀드, 보험사, 여러 자산운용사, 패밀리 오피스 등등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가속화될 겁니다. 이 그래프 자체가 엄청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가능성, 이게 물론 하루 이틀 1, 2주 사이에 발생할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최소 이번 사이클 전체에서 바라봤을 때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장 특히 포물선형 랠리를 시작하는 반감기 패턴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이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성 재료로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와중에 번스타인이 재미있는 리포트를 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시장 규모가 4,5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앞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1,00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된다는 의미다. 비트코인은 올해 말 9만 달러, 내년 최대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더리움은 이제 증권성 논란을 벗어났고, 이건 솔라나 등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많은 알트코인들이 이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토대가 이번에 마련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맥락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들을 이런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이 정식 리포트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고, 뭐 내년 최대 15만 달러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입니다.